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던 만년설의 히말라야. 이 하얀 산, 얼마나 기대하던 하얀 산인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출발한 하얀 산인가. 과연 어떤 산이기에 모든 산악인의 마음속을 애타게 하는가. 치악의 젊은이들이 이 산을 도전기 위해 흘린 피와 땀을 누가 알겠는가.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실험인가, 인내의 시험인가, 나와의 싸움인가. 산이요. 하늘 가까이 하고 싶은 지구의 의욕이 마침내 산이 되어 여기 다시 수억만 년이 흐르는 동안 무한한 시련을 거듭하여 왔으므로 꽃망울이 소리 지르고 터지는 아침이건 영모롱의 흰달이 비껴뜨는 저녁에도 온갖 요염한 환영이 유혹하나 종시 흔들리어 회의하지 않고 하나의 정의란 형상으로 영혼의 자세를 취하고 서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나니. 나이키 농구와 에어포스 자신있게 시작한다. 스포츠와 함께 나이키 에어포스 나이키 에어. 계몽사는 40여 년 동안 이 어린이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계몽사. 모양이 시작합니다. 오양에서 직접 잡은 참치, 고소한 참치. 참맛. 모양이 시작합니다. 방금 비누로 세수한 피부예요. 정말 깨끗할까요? 남아있는 노폐물이 보이죠? 펀즈 클렌싱 크림을 써보세요. 부드럽게 퍼져 말끔히 닦아줍니다. 정말 부드러워졌네. 애경 펀즈 클렌싱 크림. 얘. 무슨 남자가 립스틱을 바르니? 립스틱이 아니라 챕스틱이야. 향기 좋다. 제 향기 말입니까? 챕스틱이요. 국제약품 챕스틱. 범표 고무장갑. 품질이 더욱 좋아진 범표 고무장갑. 그거 무슨 표예요? 펌표예요. 범표 고무장갑. 사랑차지 혼자 다 하겠네. 그이가 왠지 기운이 없고 의욕을 잃은 것 같다. 성인 건강엔 식물성 식품 콩이 좋다길래 아침마다 배지밀을 준비했다. 여보, 배지밀. 건강한 그이를 보며 난 행복을 느낀다. 치악의 산사나이들이 원주의 명예를 걸고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저 하얀 산을 향해 장도에 올랐다. (1989년 8월 28일) 드디어 하얀 산을 향해 출발했다.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했던 산인가. 대원들 피곤한 줄 모르고 흔들리는 차 속에서 들떠있는 모습이었다. (2박 3일을) 차 안에서 보내고 바산 탑톨에 도착하여 짐 정리를 한 후 현지 고용인 포터 100명을 구하고 30kg씩 저울에 달아 포터들에게 하루 임금 60루피, 우리 돈 1,200원씩 지급하고 첫 카라반을 시작했다.
대체적으로 순조로운 행군이었다. 카라반 3일째 후파포카리에서 히말라야에서 전망이 좋기로 유명한 로체살과 마카르봉을 잠시 바라보며 카라반 여정을 다시 시작하고 지나는 포터들의 흥겨운 노래소리를 들었다. 수많은 시간, 인내와 용기, 지겹게 내리는 비 속에 대원들은 집념이란 무엇인가를 배워야 했다. 저 길은 이 길로 통하고 이 길은 저 길로 통한다고 하지만 산은 우리를 손짓하며 부비치는 강물을 건너며 오늘도 오직 가야만 하는 저 하얀 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대원들. 마을 계곡을 지나고 3,500m급 봉우리를 수없이 오르내리면서 포터들과의 신경전도 벌였다. 주위 경관과 쏟아지는 비와 산사태, 언제 또 무너져 내릴 줄 모르는 이 길도 없는 사태 지역을 짧은 시간에 고개하듯 숨가쁘게 지나오면 어여쁜 야생화가 대원을 달래듯 미소를 짓는다. 예년보다 몬순이 길어져 계속되는 비에 계곡마다 수백 미터나 되는 이름 없는 폭포가 장관을 이루고 계곡과 계곡을 연결하는 출렁다리에서 대원들의 아슬아슬한 묘기를 볼 수 있었다. 시원한 계곡과 푸른 숲, 이곳엔 복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가, 우리 명칭으로는 거머리. 이 거머리 떼들의 공격을 수없이 받고 피를 흘리며 길고 긴 카라반은 계속된다. 카라반 도중 마을 어귀에서 야생 긴 꼬리 흰 원숭이를 만났다. 처음 보는 풍선이 신기하듯 좋아하는 동네 꼬마를 뒤로 하고 계단식 농경지를 지나 계곡에 들어서서 조금 올라서면은 작은 마을이 보인다. 이곳을 지나면서부터 포터들과 호흡이 점차 맞게 되었다. 양푸딘이란 마을에 들어서면은 카라반 도중 가장 학생 수가 많고 촌락지로는 제법 규모가 큰 학교에 속한다.
영구 촌락지로는 마지막 마을인 이 양푸딘 마을에서 대원들은 지금까지의 카라반 일정을 정리하고 대민 의료 봉사 준비에 나섰다. 원정대 지도 고문인 연세대 의대 교수이자 기독병원 진료부장인 심영학 교수는 이곳 사람들은 면역성이 강하고 치료약이 잘 듣는다고 말하고 있다. Tablets 3 times a day. Children, digestion. Digestion. Children, 1, 3. 낮에 환자 치료와 의료 봉사에 감사의 뜻으로 촌장집에 초대되어 이 나라 고유의 술인 퉁바, 우리나라를 대접받았다. 그래가지고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나온 거 아니야? 1,200 정도가 돼. 그러니까는 이곳을 지나면 마을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 지식과 행동을 위해 조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계속되는 빗길을 뚫고 대원들은 행군을 계속해야만 했다. 저 하얀 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험난한 길과 산과 계곡을 통과하면서 인간으로서 지낼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또다시 전진한다. 람제, 초원과 설원의 경계 지점으로 해발 4,500m가 넘는 곳으로 소의 일종인 야크를 키우고 있는 목동들의 생활처다. 카라반 시작 후 15일째 되는 날,
우리는 이곳에서 얄융 빙하를 건너는 대책을 세우고 하루를 재정비했다. 예리? 김봉예리? 지봉예리? 걔 빼놓고는 누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는 멤버십만의 그 짐을 져 올렸는데 오직 캠프 안에서 자기 체육 훈련하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뿐이 없었대. 아니야. 1차 공격 실패했잖아. 1차 공격 실패하고 나스맨이 아니라 뭐냐면은 원래는 짐 수송하는 건 남고 다 했다고. 아. 빙하지대를 들어서면서 우리는 자연의 신비와 거대한 하얀 산의 압박감에 위축되며 공포스런 3일을 지내게 된다. 얄륜 빙하는 다히 살인적이었다. 지구의 생성 과정을 보는 느낌과 히말라야와 지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었다. 밑으론 강이 흐르고 그 위엔 얼음과 돌, 삼킬 듯 벌리고 있는 빙하 구멍은 모래인들이 굽이쳐 자연이 만든 걸작품처럼 보이지만 낮의 복사열이 영상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를 맛보게 한다. 팔, 90도의 일교차를 견뎌내는 것도 등반 성공의 첫 시련으로 꼽을 수 있다. 어느 원정대이건 이곳에서 꼭 한두 명의 희생자를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수시로 변하는 지형과 빙하를 에워싼 주변 산에서 눈과 바위 등 산이 쉴 새 없이 무너져 내려 빙하로 흘러 들어간다. 밤에는 빙하 갈라지는 소리와 사방을 울리는 진동은 지옥의 연주로 들리는 것 같았다.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빙하를 이틀 밤 3일 나절 빙하에 보내면서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가를 느낄 수 있었다. (19일간의) 카라반. 드디어 베이스 캠프에 도착, 짐을 풀었다. 지난 8월 18일 카트만두를 출발, 19일 만에 도착한 강챙춘과 얄륜강이 보이는 5,500대 베이스 캠프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다녀간 원정팀 중 자연을 이기지 못하고 고인이 된 산악인의 비석이 대원들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침묵과 묵념으로 이 산을 기필코 정복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되라. 주어진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것도 산악인이 지녀야 할 기본이다.
발짝 행정 같이. 그래. 그 뒤에 끈을 좀 길게 해주겠어 우리. 연결하면 돼. 19일간의 힘든 카라반과 앞으로를 저 하얀 산을 위해 우리는 히말라야 의식과 질서를 지켜야 했다. 됩니다. 갈지도 있어. 남이 가야 됩니다. 산에 가야 됩니다. 저지 가야 됩니다. 제대 가야 됩니다. 남이 가야 됩니다. 산에 가야 됩니다. 저지 가야 됩니다. 제대 가야 됩니다. 너무 재밌다. 맞으면 더 벌어지지. 나 벌어지지. 시원하지지. 저메 시로 바로 마지메 가는지. 남이 가야 됩니다. 산에 가야 됩니다. 저지 가야 됩니다. 제대 가야 됩니다. (9월 18일) 첫 루트 공격이 시작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은 앞으로 20일 후에는 공격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원정대 일정을 알 수 없는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대원들의 표정과 발걸음도 제법 각오를 새롭게 하는 등 말수가 줄어들었다. 베이스 캠프에까지 올라왔던 30여 명의 포터가 이제 8명의 대원과 4명의 셀파, 모두 12명이 운명을 같이 하는 최종 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 공격까지는 4개 캠프를 설치할 계획이고 이들 캠프에는 차례대로 베이스에서 매일매일 식량과 장비를 수송해야 한다. 대원 2명과 셀파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 조를 편성해 짐을 옮기느라 캠프 사이를 오가는 작업이 계속됐다. 베이스 캠프에서 제일 캠프까지 표고상 600m에 불과하지만 중간에 난코스가 많아 신경이 쓰이는 구간이었다. 대체적으로 날씨가 비교적 쾌청해 원정팀을 크게 도와주었다. 여기 시계 놓고 비교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해발 높이 6,400m의 제2캠프에서 해발 높이 7,400m의 제3캠프를 촬영할 수 있었는데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ENG 카메라를 가지고 이 정도 높이에 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좋은 날씨가 계속돼 카메라 기자로선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제3캠프가 설치되고 마지막 제4캠프가 설치될 즈음 원정 대장은 대원들의 최종 건강 상태와 능력을 점검하게 된다. 오랜 기간의 카라반과 등정을 통해 현지 적응과 고소에 강한 대원이 최종 공격에 선발되는 것이다. 제3캠프에서 제4캠프 설치하는데 5일의 시일이 걸렸고 이때부터 정상 공격 대원의 윤곽이 드러난다. 정상 공격이 가능한 대원 3명이 선발됐지만 셀파 2명과 3명의 대원이 참여하면 등정 시간이 길어지고 안전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셀파가 곤경에 처하게 된다며 제4캠프 이동을 거부했다. 셀파가 가지 않으면 대원만으로는 장비 수송이 어려워 정상 공격이 늦어지게 되고 계획된 일정은 맞출 수가 없어 지휘본부에서 3명 가운데 1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대원 3명에게 통보 상의해서 결정토록 했다. 정재환, 신정섭 대원은 루트 공작에 고생을 제일 많이 했고 컨디션이 좋은 서대원을 선발하고
정대원과 신대원은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산사나이의 정상은 꿈이다. 그러나 산악인 정신으로 똘똘 뭉쳐진 정재환, 신정섭 대원은 지원조로 남겠다고 자원했다. 특히 정재환 대원은 제사 캠프까지 모든 장비를 수송해줘 서대원이 정상 도전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며 정상 정복의 제일 공로자이기도 하다. 정상 공격날 1989년 10월 13일 서강호 대원, 원정팀의 막내가 셀파 2명과 함께 정상 정복을 위해 출발했다. 힘들게 오르는 서대원을 지켜보는 전 대원의 가슴과 입술을 타게 하던 8시간 55분의 사투 끝에 정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치악의 산사나이들이 히말라야 8,505m 고봉에 우뚝 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오를 수 없었다. 이곳 이상은 하늘밖에 없기 때문에. 너와 나 기쁨의 눈물 흘리고 환호했다. 우리는 드디어 해냈다. 칸첸중과 서봉인 일명 얄융탕. 셀파들 세계에서는 죽음을 부르는 산이라
현지인들도 꺼리는 이상, 이 하얀 산,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 그 험난한 시련과 피와 땀을 흘렸던가. 우리는 또다시 도전할 것이다. 이보다 더 험한 산이 있더라도 기필코 오를 것이다. 오직 산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서